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5,000명에서 10,000명까지 늘어났는데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최근 일주일 동안 1,000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베트남 호찌민으로 오가는 정기항로가 처음 개설됩니다. 해운업체는 내년 상반기 안에 컨테이너선 2척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간첩으로 몰려 피해를 입은 어부들이 인권 회복을 진행하기 위해 오늘 속초에서 시민 모임을 창립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폐광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3일 9,000명이었던 누적 확진자 수는 일주일 동안 1,000명 넘게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오늘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2월 22일 도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고 5,000명 돌파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렸지만 10,000명 돌파는 4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152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일일 최다 확진을 기록한 강원도에서는 오늘도 오후 6시 기준 15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36명, 춘천 28명, 홍천 26명, 강릉 18명, 속초 13명, 동해와 평창 5명 등입니다. 1960, 70년대 동해안에서 조업 중에 납북됐다 돌아온 뒤 우리 정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간첩으로 몰려 모진 고초를 겪었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위한 시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와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재심 신청 등 명예회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1971년 8월 27일 오전 6시 속초항을 출항했다 납북된 오징어잡이 어선 승혜호는 1년여 뒤인 1972년 9월 5일 귀환했습니다. 당시 속초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보면 선원 19명은 간첩 혐의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선원 김춘삼 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16세 소년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이 정말 대한민국의 구운이 달릴 정도로 그 어린애 소년에게 처벌을 내릴 정도의 정권이었는지. 이렇게 1960, 70년대에 납북됐다 돌아와 우리 정부로부터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시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귀한 아부를 따뜻하게 맞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지령을 받고 왔다는 사실을 알조해 국가보안법 전과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우리들에게 돌아온 것은 모진 고문과 빨갱이라는 전과자 낙인이었습니다. 시민 모임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진실규명 방안 마련, 진실화해위원회의 전수조사, 우리 정부의 책임 인정, 국회의 특별법 제정,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심 개시가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재심을 열어서 50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은 창립식이 끝난 뒤 그날의 일들을 회상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밝혀주지 않는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성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불수능이라 불릴 정도로 어려웠던 데다 출제 오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시 전략 세우기가 어느 때보다 난감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지난해 수능 결과가 발표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수능 성적표를 받아갑니다. 출제 오류 논란으로 성적 통지가 미뤄질 뻔했지만 생명과학2 성적만 공란으로 처리한 채 예정대로 통지됐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수능이었던 만큼 수시 최저 등급을 맞췄는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시험 당일에도 불수능임을 느끼긴 했는데 성적표가 나오니까 많이 어려웠다는 거를 다시 느꼈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대입 지도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수시 2월 인원이 늘어나면 결국 정시 선발 인원도 증가하기 때문에 대학별 최종 모집 인원도 확인해야 하고 올해 처음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수학 반영 비율도 대학이나 학과별로 차이가 커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올해 유독 졸업생과 반수생의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몰리고 수학이 선택 과목이 올해 되는 바람에 이제 평소 학생들이 받는 모의고사 성적보다 조금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강원도 수능 성적이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무는 것도 교육 현장에서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수험생들의 평균 표준 점수 순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국어가 꼴찌, 수학과와 나는 각각 14위, 15위로 전국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영수의 1, 2등급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8, 9등급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강원도 학생들은 더 불리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15%가량 높습니다. 93% 정도의 학생들이 수시로 진학하고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수능 점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5, 6년 전부터 강원도 수험생들의 수능 점수가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강원도 교육청의 진학지도 성적표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나눔 현장에 찾아가 나눔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도 사람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따뜻한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주방. 6명의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만듭니다. 오늘의 메뉴는 고등어 조림과 콩나물 무침. 썰고 무치고 조리고 반찬 만들기 봉사에 참여해봤습니다. 이 봉사단체는 벌써 8년째 홀몸 어르신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 부모가 혼자 계신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런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반찬은 매일 30여 명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보내집니다. 배달의 소상이 가도 잘 먹어요 내가. 너무 고맙지 뭐요. 다쳐서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늘어놓는 어르신과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봉사자의 모습이 마치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 같습니다. 힘이 없어갖고 떨어뜨렸구나. 시민의 파랑새, 우체국에서 일하는 김태영 씨는 현지보다 도시락을 배달할 때 몇 배는 더 행복합니다. 또 몇 년 뵙다가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런 게 좀 안타깝고 또 반갑게 할머니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은 항상 저희는 행복하죠. 영업사원 심재석 씨는 벌써 10년째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어르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 참 내 얼굴 보면은 왔다 간 날로는 하루 종일 이 사람 얼굴만 생각해. 밖에도 잘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하지 않지만 어르신은 심심한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맨날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냥 좀 입가에 좀 작은 미소가 참 되게 좀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벌써 23년째 반찬 나눔을 하는 구순자 씨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있다가 IMF가 터졌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단골 손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리 보니까 노숙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셔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저희 가게가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가게 앞이. 새벽에 가서 이리 보니까 그분들이 다 죽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득길 씨는 매주 100만 원어치의 빵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식이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에서는 빵이 인기 만점입니다. 같이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식사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도 또 제품을 드시고 또 이렇게 카스테라라든가 이런 종류의 좀 부드러운 제품들은 또 굉장히 또 잘 드시더라고요. 기부받은 물건을 파는 작은 가게. 언제부턴가 이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방이 됐습니다. 그냥 어느 분이 한 번에 기부해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만 원이든 좀 쌓여서 800만 원 이상
쌓인 거예요. 올해는 홀몸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보온 매트와 음식 꾸러미를 샀습니다. 마침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은 기부 물품이 배달됐습니다. 0세에서 4살짜리 아이들이 각 집에서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물건들을 여러 친구들에게,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차로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고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는 우리의 이웃들. 산타 할아버지가 돼보려고요. 남을 돕는다는 건 다 행복한 거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이들의 작은 나눔이 우리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지방자치는 과연 얼마만큼 성장했을까요? 이 지방자치의 위기는 지역방송의 위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미디어 각축장에서 지역방송이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소명을 다할 수 있을지를 토론하는 자리에 현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산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재난재해, 그 최일선에는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지방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공론회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행정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여건들을 어떻게 갖춰갈 것인지 하는 공적인 정보들을 유통하는 공간은. 하지만 지역방송은 지금 위기입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한국 지방자치제의 부침과 궤를 같이 합니다.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내부 악재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이 같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역 의제의 상실로, 심지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역방송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지역 내의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서로 공론화시키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 중앙집권주의가 방송 영역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법에 지역방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책무라든지 기능 위상, 이런 부분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송법 산하의 독립적 위원회로.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됐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진 상황에서 공론장으로서의 지역 방송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저녁 강릉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청년 소상공인 간담회를 가진 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강릉 커피거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은 오죽헌을 참배하고 속초 대포항에서 어업인 간담회를 가진 뒤 강원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고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장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동해안과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컨테이너 전기항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설됩니다. 강원도와 동해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SW해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동해안과 베트남 사이 전기항로를 개설한 뒤 1년 이내 러시아 항로 개설도 추진하고 제반사항 준비와 조례에 따른 정책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운수업체 측은 내년 상반기에 동해안과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컨테이너 항로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항로 개설이 이뤄지면 컨테이너 1,000개를 나를 수 있는 규모의 선박 2척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가 폐광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과거 정부의 경제 논리인 석탄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 지역의 인구는 자연 감소가 아닌 인위적 감소가 지속됐지만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폐광 지역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에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가 획정돼야 함에도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폐광지 주민들이 불합리한 선거구 변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성군이 77억여 원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투입합니다. 고성군은 모두 77억 8천만 원의 특별 교부세와 특별 조정 교부금을 확보해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26억 원, DMZ 평화의 길 C코스 조성에 20억 원, 잠수어업인 치료 장비 구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신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상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의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현안과 재난 등의 특별한 목적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출범 2년여 만에 누적 탑승객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월 20만 명을 돌파한 후 7개월 만입니다.